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구독자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악산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시킹알파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요. 종목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궁금해서요. SA 애널리스트와 월스트리트는 바이라고 하고 퀀트는 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가진 종목 중에 ENPH가 그런 경우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정중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어제도 비슷한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투이니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시킹알파 덕분에 프리미엄 가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퀀트, SA, 월스트리트 레이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각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질문하신 분들이 사실 이분들 외에도 더 계신데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좀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지원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퀀트 레이팅을 기준으로 정렬을 쭉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SMCI 같은 경우는 퀀트 스코어는 굉장히 높죠. 4.97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SA 애널리스트 레이팅, 즉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3.36이라는 평균적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팔란티어의 퀀트 스코어는 굉장히 높죠. 4.95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시킹알파의 애널리스트들은 3.26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2.70이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SA 애널리스트 레이팅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종목이 인텔리아인데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SA 애널리스트 즉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4.50 굉장히 높죠. 하지만 퀀트 스코어는 2.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가지고 정렬을 해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사운드 하운드 AI 같은 경우는 월가의 전문가들은 5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퀀트 스코어도 3점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시킹알파의 애널리스트들은 3.25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종목에 대한 점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 개의 레이팅은 각각 다른 평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퀀트 레이팅은요. 정량적인 분석,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레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가지의 평가 항목이 녹아져 있죠.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종목의 성장성, 세 번째는 수익성이고요.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모멘텀이죠.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어닝의 전망치가 어떤 식으로 수정되고 있는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의 평가 지표를 녹여서 만든 것이 퀀트 레이팅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퀀트 레이팅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모멘텀에 많은 비중을 두고 레이팅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이 성장성,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요. 퀀트 레이팅은 다소 낮은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SA 애널리스트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레이팅은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왜냐면 한 명이 만들어내는 레이팅이잖아요. 따라서 주관적인 어느 정도 이제 퀀트 레이팅은 객관적인 수치가 받침이 되지만 이 애널리스트 레이팅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월가의 점수는요.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보통 하나의 섹션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섹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잖아요. 따라서 대체적으로 나머지 레이팅에 비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이 더 있는데요. SA 애널리스트 즉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 같은 경우는 평가의 그 기간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한 달을 보면서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어떤 블로거들은 6개월,
1년 아니면 3년 이상을 보면서 평가를 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은 그 평가해주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점수가 천차만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그 평가 기간이 1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후에 해당 종목이 어떠한 추세를 보일 것인가, 1년 내에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간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깜짝 세일합니다. 어제 시킹알파 본사로부터 한시적인 세일을 진행한다라고 통보받았거든요. 이번 세일은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구독자분들, 새로운 구독자라는 것은요,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고요. 모든 분이 $50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처음 일주일 동안은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까요. 일주일 전에만 취소를 하시면 차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깜짝 세일 링크를 공유해 놨으니까요.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50 할인된 연간 멤버십 $189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시킹알파 멤버십 필요하신 분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3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다우존스가 0.85% 상승했고요. S&P 500은 무려 1.45%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1.74%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만끽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졸트라는 리포트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졸트 리포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이제 매달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7월 달에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현재 구인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는 8.827 밀리언, 따라서 882만 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수치가 왜 긍정적이냐면 컨센서스는 955만 개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자리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6월 달에도 916만 개를 넘겼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일자리의 수가 감소했다. 따라서 노동시장이요, 이제 뜨거운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발표된 졸트 리포트의 결과는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그 추세를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란색을 보시면요, 졸트의 수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의 수죠.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따라서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의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얼마 전만 해도 2022년 3월만 해도요,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의 수가 1200만 개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는 880만 개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굉장히 좀 현저하게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색은 뭐냐면요, 졸트랑 unemployed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업자 한 명당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2.00이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한 사람당, 실업자 한 사람당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는 2개였다. 따라서 사람이 너무나 모자라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연준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 레이버 시장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나 높은 비율이 형성이 돼 있었다. 그런데 이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일제는 1.5까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실업자 한 명당 지금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는 1.5개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제 시장은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조만간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이제 하락할 가능성까지 있다.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나 빨리 냉각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 혹은 동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성장주 위주로 많은 랠리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4.91%나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인바이트는 플러스 9.04, 리비안 플러스 8.67, 업스타트 플러스 8.5, 아이온큐 플러스 8.06,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8.04, 리오토 7.79, 테슬라 플러스 7.69,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7.56, 오픈도 플러스 7.14, 스템이 7.09%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코인베이스가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죠.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요, 지난 2021년에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청에 대한 결과가 작년 6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SEC는 이제 미국 증시를 관장하는 기관이죠. 이 SEC에서 지난 6월 달에 비트코인 ETF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려했습니다. 따라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은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거 부당하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납득할 수 없다. 우리 ETF 만들게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미국의 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SEC한테 명령을 하기를 재심사해라.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향후 미국 증시에 이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레이스케일 말고도 굉장히 많은 투자기관에서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전 세계 규모 최대의 블랙록이라는 투자기관이 있는데요. 블랙록 역시도 상장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아크인베스트도 역시 상장 신청을 해놨고 그 밖에도 6, 7개 정도의 주식 투자기관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이 비트코인으로 구성되는 ETF가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GBTC 이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죠. 16.95%나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코인베이스 역시 아울러서 15% 가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PGY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주가 역시도 8%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올라갔다. 왜냐면 JMP라는 투자기관에서요. 처음으로 이 주식에 대한 커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좀 소형 주식인데 이제 대형 기관에서 커버를 했다. 이만으로도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첫 번째로 준 평가가요.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 목표 주가 역시도 2.75로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3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줬거든요. 따라서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하루 동안 무려 7.7%나 폭등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가운 소식을 전달했고요. 두 번째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들어서 정말 올라가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무려 4%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덧 500 근처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487은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높은 주가가 어제 달성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사 하나를 준비해 놨고요. 세 번째로 넷플릭스 역시도 2.85%, 구글이 2.81% 올라갔고요.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2.66, 애플 플러스 2.18, 마이크로소프트 1.46, 아마존 1.33%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요,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구글과 인공지능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화요일날 4.2%나 급등했다.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칩메이커인 엔비디아가 이번에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2023년 들어서만 234%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S&P 500에 속해 있는 우량주 500대 기업 중에 지금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 1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2등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0대 기업 중에 주가 흐름 2위는 메타 플랫폼주인데요. 148% 올라가는데 그쳤거든요. 따라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가장 주가의 수익률이 좋은 최고의 기업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닝 결과 때문이죠. 지난주에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가이던스도 엄청났죠. 다음 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70%나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안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구글 컨퍼런스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기업이 맺은 AI, 인공지능 계약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파트너십의 내용에 따르면요, 구글의 클라우드에 진입되어 있는 고객사들은요, 굉장히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칩인 H100 GPU가 있잖아요. 이 GPU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세스가 부여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장된 엔비디아와 구글 클라우드의 콜라보, 즉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두 기업이 형성해 놓은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비용 효율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엔비디아의 GPU는 그냥 구글 클라우드에만 파트너십이 결성된 게 아니죠. 아마존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역시도 엔비디아의 GPU가 구동한다. 따라서 어떤 클라우드에 들어가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엔비디아의 GPU로 구동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종목은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 하나가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3일간 펼쳐지게 되는데 어제 드디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첫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되는 AI 있잖아요. 이 AI 모델을 20개나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작동되는 AI 모델이 무려 100개가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파트너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파트너십은요, GM과 맺었는데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동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이제 그 주인공이 자동차랑 대화도 하고 또 주인공이 없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이런 자동차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말 이런 자동차가 미래에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실제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제너럴 모터스, GM이요, 화요일날 그들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구글 클라우드의 파트너십을, 콜라보를 확장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물론 이번 파트너십은 AI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동차에 AI,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봐야겠죠. 구글 클라우드에 컨버세이셔널 AI 테크놀로지가 등장합니다. 컨버세이셔널, 이 얘기는 이제 대화형이란 얘기죠. 따라서 인공지능 중에도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그런 테크놀로지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누구한테 제공이 되냐면 온스타 멤버입니다. 온스타 멤버는 뭐냐면요, GM의 멤버십, 따라서 구독 모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스타에 가입한 멤버들은요, 앞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대화형 AI, 인공지능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우팅, 즉 길찾기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 내비의 역할도 이제 대화형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GM은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이얼로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요, 그들만의 챗봇을 구축하게 된다,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챗봇은 대화형이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고객들과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 대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GM 자동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주는 챗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구글이 제공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덕에 이 GM의 고객들은요, 굉장히
굉장히 빠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차를 사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죠. 특히 이제 최근에 출시되는 차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걸 일일이 설명서를 보면서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인공지능과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이 내가 구입한 GM 차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글과 함께 구축하는 챗봇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차량 내에만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GM의 코퍼레이트, 즉 본사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브랜드마다 웹사이트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웹사이트에도 설치가 돼서 고객들의 인콰이어리,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챗봇이 해주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조만간 자율주행 시대가 밝아오게 되면요, 자율주행과 이러한 대화형 챗봇이 합쳐지면요, 결국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 드라마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오는 키트의 모습이 완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자동차와 대화하고 운전자의 도움 없이 자동차가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와서 제가 운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구글 클라우드가 발표한 또 하나의 파트너십은 금융계 MSCI와의 파트너십이고요. 자,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어떠한 인공지능의 혁신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시죠. MSCI가 화요일날 발표하기를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에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투자 자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투자 조언을 해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생성형 AI의 플랫폼 이름이 나옵니다. Vertex AI라고 부르고요. 이 Vertex AI를 이용을 해서 MSCI의 고객들은요, 그들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게 되고 또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요,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이 조금 더 데이터에 바탕을 한 투자 인사이트를 만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투자 자문을 해준다, 조언을 해준다, 인사이트를 공유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조금 더 강화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따라서 좋은, 조금 더 긍정적인 투자 결정을 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의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미주은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이 문을 닫을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유튜브 상에서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그 발자취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다음 파트너십은 헬스케어입니다. HCA라는 헬스케어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HCA는 규모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헬스 시스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숫자가 무려 210개에 달하는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HCA 헬스케어와 구글 클라우드가 손을 잡았다. 굉장히 커다란 뉴스죠. HCA 헬스케어가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를 병원에 설치를 해서요,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분들 그리고 의사분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결성된 두 기업의 콜라보레이션은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분들 그리고 의사분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들이 이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료 기록들을 기록하는 이러한 작업인데요.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CA는요, 2023년 초에 파일럿 프로그램 시범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성공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파트너십이 결성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의료 기록을 작성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핸드오프,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8시간씩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핸드오버를 해야 됩니다. 다음 근무자한테 내가 일할 때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구글이 발표한 호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단 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십, 그리고 AI로 구동되는 툴, 또한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칩까지 출시를 했거든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어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이벤트에서 어떠한 호재들이 발생했는지 종합적으로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애뉴얼 행사 3일 동안 개최되는 클라우드 넥스트 이벤트를 화요일날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번에 특히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글은 GM과 손을 잡으면서 전격 제트 작전에 등장하는 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MSCI와 손을 잡고 투자 자문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죠. 그리고 5년짜리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그 상대는요, 진코 바이오웍입니다. 유전자 엔지니어링에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SAP도 있습니다. SAP는 독일에 있는 기업이고요.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기업의 프로덕티비티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생산력 향상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 UiPath도 등장을 합니다. 사무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UiPath와 구글 클라우드가 손을 잡고요. 이제 디벨로퍼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제너레티브 AI와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자동차 기업인 카누와도 파트너십이 결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은 이번에 발표하기를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사들은요, 메타 플랫폼즈가 구축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라마2 있잖아요. 이 라마2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생성형 AI를 구축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중에 반 이상은요,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구글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물론 아마존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랑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지금 현재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구글은 또한 쇼오프했다. 자랑을 했다. 어떤 것을 출시했냐면요, 5세대 텐터 프로세싱 유닛을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텐터 프로세싱 유닛은 우리가 보통 줄여서 TPU라고 부르는 거죠. 구글의 TPU는요, 성능만 놓고 보면 GPU보다 한 수 위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도체 칩입니다. 버전 5이기 때문에 V5E라고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거고요. 구글이 얘기하기를 이번에 출시된 TPU 버전 5는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탄생됐다. 따라서 여기에 특화된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달러당 퍼포먼스가 2배 반 이상 증가됐다. 따라서 같은 금액으로 이 비용 효율성이 2배 반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 생성형 AI 모델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TPU 네 번째 버전 TPU V4에 비해서 지금 비용이 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고객사들이 TPU 버전 5를 이용하게 되면요, 정말 커다란 규모의 라지 랭귀지 모델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AI 모델을 만드는데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구글은 또한 얘기하기를요, A3 슈퍼컴퓨터 버추얼 머신도 이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GPU 역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죠. H100의 텐터코어 GPU가 이제 설치가 된다. 다음 달부터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는요, Gmail 어카운트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툴이 소개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사람당 $30를 내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툴인데요. 구체적인 기능을 나중에 제가 별도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또한 첨언하기를 이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AI에 초점이 맞춰 있는 다양한 오퍼링, 이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데요. 다양한 고객군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은요, 어제 하루에만 20개의 AI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죠. 지금 100개 정도를 오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몇 개월 안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AI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AI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요, 바로 이분이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팔란티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팔란티어를 추천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측하기를, 기대하기를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요, 베네핏을 입을 것이다, 혜택을 입을 것인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있거든요. 어떠한 곳에 대한 수요냐면 시큐어 솔루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인공지능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용하기에 가장 안전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찾고 있다. 이러한 수요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안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가 넘쳐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마리아나 페레즈고요. 이분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이 4개 정도 부여가 되고 있죠. 8,537명 중에 1,400등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62% 양호합니다. 10개 정도를 추천하면 6개 이상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20%를 넘은 아주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나 페레즈는 목표 주가를 18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여기에서는 팔란티어의 투자 가치, 팔란티어만의 경쟁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기업이 원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플렉시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타이트한 시큐리티 리퀘어먼트를 충족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안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팔란티어는요.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죠. 따라서 정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하이 시큐리티 정보가 있잖아요. 이러한 정부기관의 정보를 흘리지 않고 잘 관리를 해온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셀링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다양한 섹터에서 이 팔란티어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자본을 투자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렇게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가 하나 둘씩 증명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많은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팔란티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AI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AI 플랫폼이 아마도 연료 역할을 할 것이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는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굉장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기업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가 예측하기로는요.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수요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고객들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팔란티어가 제공하고 있는 AI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팔란티어의 CEO가 직접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한테 보내는 서한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출시한 AI 플랫폼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회가 이렇게까지 큰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출시를 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플랫폼, 이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AI 플랫폼인데요. 자, 이거를 몇 달 전에 출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출시된 AIP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다르냐면 기업 내에서 이용한다. 그 얘기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는다. 엄청난 시큐리티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데이터만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 AI 플랫폼을 출시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도 되지 않은 출시 시점에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100개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이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기업들도 그 중에 포함이 돼 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파이낸스 그리고 자동차 기업, 에너지 섹터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섹터에서 고객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출시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AI 플랫폼의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지금 현재 비즈니스의 수요가 장난 아니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현재 디스커션, 협상을 하고 있다. 300개가 넘어가는 고객사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그들 조직 내 AIP를 수행하고 싶어 한다. 실행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AIP를 석원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큐한 안전한 그런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들의 인터널 시스템이니까요. 밖과 차단되어 있는 따라서 그들의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에 구축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원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동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원하는 것이 지금 고객사의 수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업들이 원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팔란티어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자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이들은요 소프트웨어를 구축해놓고 고객사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객들이 필요한 것을 다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맞춤형 소프트웨어
파란티어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견인력은 엄청나다. 자, months after its release. 지금 릴리즈 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AI 플랫폼이 우리 기업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다. 따라서 AI 플랫폼이요, 지금 팔란티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월 3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8월 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만 딱 남았는데요. 남아있는 8월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9월 달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